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요즘 데이트 앱이나 SNS로 사람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잠자리만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를 하룻밤 사이에 침대로 끌고 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데이트하겠다고 만나서 하루 만에 속여서 잠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남자들의 수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약속 장소를 그녀가 사는 곳에서 되도록이면 먼 곳에 잡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먹거나 만남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기 좀 곤란하고 애매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녀의 집 근처면 그녀의 오빠나 아빠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잘못 걸리면 혼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남을 약속했다면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약속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남자의 존재에 군 출신의 아버지라든지 운동하는 오빠, 운동하는 남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몹시 집착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남사친이 있다. 이런 정보를 흘리는 것이 아마도 이런 남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차를 무조건 술자리를 잡습니다. 일단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술을 먹여서 쇼부를 보려고 하죠. 저녁을 안 먹고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고깃집을 가자. 고깃집을 가서 술은 나만 먹을게.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먹더라도 무조건 술집을 가자고 합니다. 여자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는데 굳이 술집을 가고 싶어하는 남자는 좀 거르시기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남자라도 첫 만남에 술자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배려 있는 남자라면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진지하게 다가온 사람이라면 첫 만남에서는 맨정신으로 몇 시간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가 첫 만남에 차 한잔 하자고 카페를 갔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며 커피값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면서 맥주를 시키더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여기 병맥 주세요. 이런 여자한테 또 이 남자는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쾌락주의 펼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멋진 척 종종 자기 철학이랍시고 투척하는 멘트들이 좀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말 나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현재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멋진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중년이라면 이제 우리 즐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육체의 시간을 또 환기시킵니다. 사랑은 느낌이다. 이런 개똥 철학을 펼치면서 천천히 알아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럴 때 한마디 하세요. 시간 여행자세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대놓고 잠자리도 빨리 못하는 유교걸이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터치. 빨리 잠자리를 하려면 육체적인 친밀감을 쌓아야 하죠. 그래서 호시탐탐 만지려고 합니다.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만집니다. 이게 굉장히 올드한 것 같은데 은근 통합니다. 전 봐준다면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음식을 먹여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야릇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경계를 좀 넘는 행동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 상황에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안할까봐 받아 먹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확실히 초면에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거는 남자가 오버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지 않으셔도 돼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자를 슬쩍 터치할 때는 반드시 유상한 말을 합니다. 네가 너무 이뻐서 만지고 싶은 걸 어떡해. 네 잘못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만져보고 싶은 걸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또 순진한 여성들은 또 진짜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예쁘게 나가지고 이 오빠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호로록 넘어가면 반 넘어왔다고 생각하겠죠. 여자가 남자가 하는 말에 신경을 쓰면 터치에 좀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터치에 대한 경계가 살짝 무너질 수 있죠. 순간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해도 웃으면서 제지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계속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선을 그을 때는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마술사가 마술 부릴 때 한 손으로 막 혼을 쓱 빼놓은 다음에 딴 손으로 작업을 딱 하잖아요. 이때 여자가 웃으면 신나가지고 이제 옆자리로 옵니다. 그 경계라는 단어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게 성교육 전문 용어거든요.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사소한 이런 터치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난리를 쳐도 좋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예민 보스가 되라는 게 아니라 경계를 누군가가
쉽게 허물어 내려고 할 때 그때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관심 있는 남자한테 손금 봐준다고 자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다섯째, 기만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너한테 반했다, 좋아한다, 심지어는 사랑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버스 진화 심리학 랩에서 남성 112명을 조사한 결과 71%가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여자를 향한 감정의 깊이를 과장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와우. 이런 남자의 과장은 한 번도 경매 보지 못하면 정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믿게 되잖아요. 특히 10대 같은 어린 친구들이나 자존감이 좀 낮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연애 경험이 너무 없는 여성은 이런 예쁘다는 칭찬, 사랑스럽다는 칭찬에 너무 약해서 넘어가기가 쉽죠. 사귀는 단계에서도 역시나 잠자리를 빨리 하고 싶어서 사랑 고백을 하는 등 감정을 부풀려서 기만하는 경우가 흔하죠. 사랑하면 자야 된다, 빨리 너를 더 알고 싶다 등등 여자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조르고 압력 넣고 삐지고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친구는 거절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좀 화내고 떠날까봐 잠자리를 허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의 감정 고백은 물론 진실일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모로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황 만들기입니다. 섬에 놀러 가자고 해놓고 배가 끊겼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상황은 흔히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배가 끊겼다라고 말하면 귀여울까요? 아니면 정이 떨어질까요? 자, 먼나잇을 작정한 남자라면 그럼 대중교통이 끊길 때까지 시간을 끌어요. 그 시간을 끌면 1차든 2차든 술자리에서 여자가 좀 술을 좀 더 많이 마시게 될 확률도 크고 대중교통이 끊기면은 집에 가기가 곤란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좀 피곤하고 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운데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며칠 동안 회사에서 밤샘을 해서 정말 너무 피곤하다. 편안하게 앉아서 좀 얘기 좀 하면서 술을 좀 깨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랑 정말 조금 더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반적인 남자들은 상식적으로 숙박업소를 여자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잠자리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대화만 할 거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온다고 해도 속으로는 잠을 잔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넘겨짚기 식으로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여자는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자분이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의 설렘도 느끼고 경계심도 살짝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합니다. 오빠 정말 쉬었다만 가는 거야? 약속하는 거지? 약속해. 그러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스킨십이나 애무를 조금 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공간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좀 육체적으로 밀어붙이고 고집을 막 부린다면 스스로 좀 자포자기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동의 없는 잠자리인 거예요. 아주 굉장히 흔하고 여자들에게는 좀 치명적이죠. 후폭풍이 옵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은 술에 약을 타거나 아니면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인사불성 상태를 정말 만들어서 숙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여성은 10대 때 남자친구가 같이 자주지 않으면 집에 발에다 주지 않겠다고 했대요. 근데 집에서 나올 때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려면 남자친구랑 자주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자줬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은 집과 집 사이가 멀어서 차가 없으면은 좀 이동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원하는 대로 잠자리를 하고 나면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잠자리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또 연락이 오는 경우는 사실 이 상황을 여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좀 체크해 보려는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범인이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와 보는 그런 느낌? 동의 없이 했다면 이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연인처럼 굴지 마시고 냉정하게 증거를 잘 남기세요. 상황이 이미 끝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기만했다는 그런 분노와 내가 스스로 거기에 좀 어느 부분 협조했다는 그런 자책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쉬운 여자였을까?
이런 수치심을 스스로 느끼고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상황을 스스로에게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이렇게 더 불행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6가지를 좀 짚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여자를 기만하면서 잠자리를 하는 남자는 여자의 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남자의 적입니다. 여성이 남자를 싸잡아서 오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니까요. 여성의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남자 자체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여자에게 상처 주고 속여서 잠자리를 한 남자는 공공의 적이죠. 어떤 20대 여자분은 정말로 N번방 사태를 보고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남자들은 다 더럽다. 그래서 연애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신 여성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여성들이 우리 딸이고 우리 여동생이고 누나이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또 우리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여자의 자궁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자란 딴과 같아요. 이것을 짓밟고 훼손하는 남자들은 좀 남자들이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랑 많이 잤다고 그 막 횟수를 떠벌리고 자랑하는 남자들 매력 있나 보다라고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인간성을 의심하셔야 돼요. 진짜 매력 있는 남자는 자기 연애에 대해서 떠벌리지 않죠. 잠자리에 대한 기준을 이참에 좀 세우시면 어떨까요? 제가 달인들에게 원하는 거는 딱 3가지. 내가 좋고 앤드 안전하고 앤드 후회 없는 잠자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달님.